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이 82강인데 사실 오늘 날짜가 2020년 12월 31일 오후 2시입니다. 앞으로 10시간이 있으면 2021년도를 맞이하는데, 자, 제가 요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국토제도와 토지정책이라는 게 가장 참 어려운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 아는 만큼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법이라는 걸 외우면 외운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면 모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저는 토지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땅이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왜냐? 토지라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땅이라는 건 시장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갖다 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죠. 자, 1985년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고, 자, 앞으로 10시간 후인 2021년도가 되면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3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1회 때 배우신 분들, 또 아니면은 수석 합격하신 분들, 그럼 이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공법이에요. 이 공법을 37년 동안 강의하신 분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거예요.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내가 최고다라고 강의했지만은 그걸 배우신 분 여러분들이 그러면 현재 최고가 돼 있으세요? 아니죠. 왜 그러냐? 공법이다라고 그러는 게 그 어려운 체계가 어려운 공법이라는 걸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이해를 하세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약 500편 정도를 강의해 드릴 예정인데 2025년까지 약 500편 정도를 강의해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그러한 국토정책, 토지 제도를 여러분이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제일 먼저 건물주의는 나나 여러분이에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땅은 누구? 국가 거예요. 국가 거이니까는 누구 맘대로, 국가 마음대로 해. 국가 마음이라는 게 정책이고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알려면 건물 주인 생각을 알아야 되듯이 땅이라는 걸 알면 땅이 국가의 생각을 알아야 돼.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국토정책하고 제도를 이해하려면 전문가분들이, 야, 저 전문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저 전문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판단력이 좀 어떻게 됩니까? 기판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저 유튜브 안 봤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왜 그러냐, 우리 황막사 회원들 뿐만 아니고 총남 회원분들 때문에 이 유튜브 강의를 갖다 하다가 보니까 남의 강의가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으로 땅 투자해라, 그린벨트 사라, 사지 마라, 무슨 철도 주변이 어쩌고 저쩌고, 어느 고속도로에 뭐 어떻게 해서 투자해라, 계획관리가 어쩌다, 지구 다니기 어쩌다, 도시계획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이해가 힘든 분야가 이 분야예요. 왜 그러냐? 정책과 제도를 외웠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은, 야, 이쪽 땅을 찍어, 사, 매입해, 그러면 우르르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뭐예요? 지금 얘기한 어쩌면은 교조적으로, 학교적으로, 지금 대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티를 내면서 하면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뭐가 진짜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자극적인 용어인지, 또 그걸 하시는 분의 실력이 어떤지, 이런 거는 바로 같이 판단을 갖다 하셔야 돼요. 같이 판단을 하시려면 결국은 제도나 정책을 이해하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제도, 국토정책에서 쉬운 이해 전제 조건은 첫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파트, 도시지역이에요. 아파트는 지수나 계량이나 보통 얘기하는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으로 하면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가서 아파트 전문가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라는 건 이건 현재의 계량 분석이 과거, 지금 얘기한 아파트예요. 근데 토지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와 정책을 갖다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고 정책을 분석을 잘 한다면 토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가기 전에 항상 먼저 이 생각을 하세요. 도시는 현재요. 비도시는 미래. 농촌은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도시에다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국토의 17%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83%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런 지역의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농지가 비도시에 있냐 도시에 있냐 이걸 놓고 판단을 갖다 하시는 게 바로 이해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법을 배우는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 이거는 학교 교조적인 강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실 때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임야를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손 대고 코 푸느냐 손 안 대고 코 푸느냐. 소위 말해서 내 땅값을 남이 올려주면 내가 손 안 댄 거야. 근데 남이 와서 손을 안 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손을 가지고 내가 코를 푼다. 이런 거예요. 바로 땅이라는 건 농지라는 건 두 가지. 국토부에서 내 농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면은 바로 뭐냐면 땅값이 올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림부, 원래 농지에 대한 주인은 국토부가 아닙니다.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럼 농림부에서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농지는 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존하고 이용하고 뭘로 이용해? 택지로 이용하는 게 아니야.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농림부 생각이에요. 근데 농림부에서 삐딱한 놈이 나타난 거야. 삐딱한 자식이 나타난 거야. 아, 이 자식 베린 자식이야. 그럼 내쳐버리는 거야. 이러면 내쳐버리면 누가 집어가는 거야? 국토부에서 집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땅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 농림부 생각을 알아야 돼요. 농림부가 이거는 지 품 안의 자식처럼 보존하고 이용할 거냐, 아니면 얘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내쳐버릴 거냐,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농림부 생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가 안 될 때는 나 혼자 형질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용도 변경,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배우시고 저한테도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자, 농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뭘로 하냐? 농지에 대한 국토부 생각을 알아야 돼.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자, 이거 도시계획에 의해서 풀어놓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은 관계없이 도로 옆에 마을하고 있는 이 농지가 풀린다 어쩐다 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풀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는 이 방송은 대한민국의 최고수의 전문가인 도시계획 기술사님들도 여러분들 보시는 거로 저는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허튼 소리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지역에 이 농지를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용도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국토부가 혼자 생각했다고 그 농지에다가 용도 변경이나 시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반드시 농지 관련 부서, 시도라든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일단은 의결을 거쳐서 농림부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농림부에서 노 그리면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 노 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가분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 농지는 풀어줘야 되겠네. 그 풀어주는 거를 농림부의 생각도 없이 풀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농리에 대한 농림부에 대한 생각은 이보라는 건 뭐냐? 이용이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보는 뭐냐? 보존이라는 얘기예요. 이 농지를 이용하는 건 농업적 이용이고 농지로서 보존하는 계획을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한 농지인가 아니면 내쳐버릴 자식인가 이 농지에 대한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 혼자 내가 두 사람도 국토부에서도 안 움직이고 농림부에서도 안 움직여줘. 그러면 할 수 없다. 내 땅을 내가 가치를 올려야겠다. 이게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자, 요 내용을 도면을 한번 놓고 보세요. 이게 이제 김포 도시계획도예요. 하얀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죠. 이게 비도시 지역이에요. 울긋불긋한 지역들이 나오죠. 울긋불긋한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시 지역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나라의 비도시 지역은 몇 프로? 87%예요. 도시 지역은 16%예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도시 지역은 보존해라 이거예요.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은 뭐라? 개발하라. 그런데 여기다 밑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천 주변입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존해야 될 때냐, 개발해야 될 때냐, 개발하지 말아야 될 때냐,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다음 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자, 농지, 요거 이제 요게 국토부의 생각인데, 자, 여기를 갖다 먼저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농림부의 생각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간다. 이걸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얘기하죠. 절대농지가 상대농지, 진흥농지가 비진흥농지로 간다. 이게 배린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친자식에 이게 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얘기하는데 이미 2017년도에 이거 게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린벨트 얘기를 자꾸 얘기해서 집단 취락지구니 뭐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에 집단 취락지구나 대규모 해절이나 중규모 해제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해제되는 건 야, 니네들 이거에 보면 우리 이쪽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냐? 왜 호수 밀도 계산하는데 여기는 빼놓고 했냐? 그거 빠졌네요.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17년도에 농지에 대한 해제와 변경이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도 일부가 있지만 그거는 소수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린벨트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이해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봐주시면 이해되고 1월 2일 날 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농지야 너 어디 살고 있냐? 비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농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도시 지역은 뭐냐? 개발하지 말아라. 이용과 농지는 이용과 보존해라 이게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으로 들어왔네. 그게 도시 지역으로 들어왔네. 개발하라 이게요. 그럼 농지가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있다.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말아라. 라우리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누가? 도시계획 기술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즉흥적으로 보고 여기는 개발해 줘야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미리에 세운 것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몇 년 단위? 20년 단위. 그 다음에 여러분 총남 책자인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자 한번 보셔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1월 2일 날 여러분한테 요거에 대한 실무편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4가지 전제 조건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이 농지는, 이 임야는 국토부 땅이네.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땅이야. 하늘에 있는 땅이야. 그 다음에 이 땅은 땅 위에 있는 땅이네. 그러면 이건 농림부 땅이네. 이 농지는 도시에 있는 땅이네. 개발 위주의 땅이에요. 이 농지는 농촌에 있는 비도시 지역에 사네. 보존 위주의 땅이에요. 다시 한번 땅은 땅 4가지만 외우면 돼요. 4가지를 뭐냐? 하늘에 있는 땅이다. 국토부 땅이구나. 땅 위에 있는 땅이구나. 농림부 땅이구나. 도시에 있는 땅이구나. 지금 얘기하는 개발 위주 땅이구나.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농촌에 있구나. 보존 위주 땅이구나. 딱 4가지로 외우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푸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충남 회원분들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땅꾼 대학에 한번 입학을 해보세요. 제가 사실은 금년까지 대학 강의가 종료됩니다. 내년서부터는 강의 정년에 걸려 있어서 나이 정년이 아닌 강의 정년입니다. 강의 정년이 되는 건 70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땅꾼 대학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들었는데 수업료가 30만 원인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개발 계획서 총람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고 이거는 다음에 오셔서 황막사라는 걸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비영리 단체, NGO 단체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가치가 있는가 평가는 여러분이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2020년도 12월 31일 날짜인데 2021년도 기회를 잡으라고 그래서 기회를 내가 5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선 땅을 잘 보라고 그러면 후반에 강의해 드렸죠. 뭐를 잘 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땅을 4가지를 잘 보라고 그랬죠. 요거를 유튜브 오늘 가서 유튜브로 올려놓을 텐데 유튜브에 밑에다 댓글로 5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답을 갖다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대학의 퇴임 정년 기념으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내드릴게요. 다만 여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5분을 하자마자 다 지워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정보 공개 안 될 테니까 염려 마시고 5분입니다. 요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1월 2일 날도 또 5분을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못 받으신 분은 1월 2일 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소띠입니다. 일 잘하고 복 많이 받고 가장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인 소띠가 되는데 이 소띠에 여러분들 인생 역전하시는 그런 기회를 맞으시고 그걸 앞장서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